이번에 이 사고는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세월호보다 더 이빨이 갈릴 겁니다. 바다에 배가 빠졌을 때 세월호는 빨리 탈출해라 하지 말을 안 하고 선내에 대기해라고 말하고 저그들만 빠져나간 부분이 핵심이고, 거기에 이 처음 출동했던 해경이 예를 들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지시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 부분에 관한 문제들이었죠. 그렇지만은 탈출을 한다고 이제 바다에서 다 살아나거나 다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천 화재는 그 유리창 밖으로 몇 메다만 나오면 다 사는 거고, 유리창만 깨도 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인 모습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화재 진압을 해보지 않은 의용 소방대보다도 더 못한 행동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시골 소방서에 일도 없지요. 허구한 날 놀면서 매뉴얼대로 훈련도 안 해봤지요. 소방 차량들이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큰 불이 나니까 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벌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2층에 20명쯤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을 건데, 이런 초기에 핵심적인 정보를 놓치고, 즉 목격자나 안에 가족들하고 통화한 사람들을 찾아서 현장 상황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될 건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도면도 안 갖고 갔어요. 소방서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도 안 되었습니다. 소방서 안에도 다 진압대원이고 다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불을 끄는 사람,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2층에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탈출 경로에 대해서 다수 사람이 이미 이 계단을 통해서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2층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시도를 했어야 되지요. 근데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그 차 유리창을 깨고 차를 뽑아 이렇게 낸 사람들은 이 유가족들의 전부 가족이거나 지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급해갖고요. 소방서가 한 일은 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요, 청와대가 대통령이 울먹였다라는 말을 박수현 대변인이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울먹이면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울먹이면 전부 국민들은 과거 조선시대 백성이 되어서요, 전하 통촉하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요, 이미 홍진호 사태 때는 완전히 수습 불가능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가 납치됐는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배가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도 안 가지고 버려뒀다가 거짓말에 속아서 나중에야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한 것 같아 생각을 해서 언론에 보도 한 줄도 안 나가게 하고 저거들끼리 뒤지고 있는 사이에 배가 엉뚱하게 북한에서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의혹이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좀 있었죠. 오바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오바한 선원들이 아니라 북한의 무슨 특수요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진압하는 쪽으로 선원들 인터뷰를 시켜주면서 모든 의혹을 순간적으로 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JSA 사태가 나니까 JSA는 이 한미연합사령부, 즉 유엔 사령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등장을 하니까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 무슨 5분마다 보고를 받은 것처럼 하면서 일찍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면서 현장에서 벌어진 구조와 관련된 억만징창인 사례들, 그 눈앞에 바로 바다에 빠졌는데 2km도 안 되는 그걸 구조하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일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거짓말도 다 이렇게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 사고가 나면요, 그
그것이 현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정권은 TV 화면을 동원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지시를 했다. 누가 현장으로 급파됐다. 이런 보도들만 계속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사고 현장에 가서 감성적인 모습을 도출해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감동을 바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기자들 폭행해서 보듯이 바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주말 내내 보면요, 창문을 깼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100트러플트가 발생을 해서 불길이 안으로 가서 다 죽었을 거다. 그런 거는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겠느냐. 소방관들의 노고를 욕하지 마라.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이 이 한마디로 노타치에 불가침의 성역에 있는 직업이 됐습니까? 욕을 처먹을 때는 먹어야지요. 잘못한 건 잘못했고요. 해경도 언제부터 해경이 그렇게 무능했습니까? 그것도 박봉에 죽을 고생하는 직업이죠. 세월호 끝나고 나니까 해경이 완전 무능 집단화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마치 무슨 소방관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논쟁을 막는 문파들의 행태들도 웃기는 겁니다. 중국 기자 폭행에서 했던 짓거리들을 이번에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 이 화재 참사에서요. 그 영흥도 낚시배에서도 그랬어요. 그 애들은 뭐라 했냐. 누가 휴일날 그래 일찍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라 했냐. 그렇게 따지면 세월호 사건을 이런 막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누가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 했냐. 그러니까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말을 하거나 맹목적인 옹호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 모든 것도요. 타겟민식의 한마디로 이 감성적 호소나 이 전략적인 위기 돌파 전략, 감성 호소 전략의 하나인 걸로 보입니다. 자, 야당은 세월호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쟁을 반복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세들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집권을 했으면 당연히 저들은 그것보다 더 잘해서 비판을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무슨 제천 참사도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냐. 청와대는 대통령 홍보에 급급하고 야당은 세월호에 빗대어 공세를 개시했다. 서로 쌤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욕먹기 싫으면 정권 잡지 말았어야 되고요. 야당일 때 그렇게 욕을 했으면, 잡았으면 그런 욕을 안 처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자, 박수현 대변인은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의 지금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이신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작년에 11월 말입니까?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먹였다. 라고 그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밖으로 흘렸지요. 그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고, 아마 지금 문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고 있을 TV나 이런 데 나온 패널들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찬양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은 수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당시 제천 참사에 그 영안실에 갔을 때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게 뭐냐고 개강된 반응을 보였는데,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고 어떻게 하면 숨소리에 울음이 안 묻어 있는 겁니까? 저도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 국민의 욕이라도 들어야 한다라는 대통령,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엎드리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거냐. 집권 8개월 만에 대통령 주변에 이 아청꾼들이 북적대는 걸 보니 이 정권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사태가 좀 진정된 뒤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듣더라도 가야 된다 하고 방문을 결정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가 죽였다, 공권력이 죽였다,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찾아갔을 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갔을 때 희생자 남편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화꽃을 놓을 게 아니고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꿇어앉아 용서를 빌어라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 대신은 유족이 시청 관계자, 소방공무원도 합동분향소에 와서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유족들 구성된 대책위는 합동분향소 근처에서 소방서 관계자를 만나 소방당국의 대응이 무능했다, 사고 이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소방서가 아까 말한 대로 2층 유리창을 깰 수 있었는데 목욕탕 깨지 않았다.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불법 주차 차량 유리창을 자기들이 깬다고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유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층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후에 2층에 유리창을 깼는데 백드래프트, 이 화염 유입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입을 50분쯤 뒤에 했는데 입구에서 시신 2구를 수습했는데 그때도 이 안에 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다, 뭐라고 누구를 빨리 보냈다, 구조에 만전을 기해라, 무슨 차질이 없이 신속하게 구조해라, 청자부 장관을 글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냈다는 건데, 조화를 보내는 거는 기본인데 이런 게 뉴스거리라도 됩니까? 대통령이 조화 관련 보고를 받은 걸로 한다. 국민적 아픔에 대해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거리다.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분향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거, 이거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에 서문시장에 화재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울먹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렇게 22일 날 이 병원의 영안실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울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문 정권은 박 정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하는 꼴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댓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대통령직은 욕이라도 들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직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수장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설픈 초기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해 비난을 받을까 봐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십시오. 그 짓은 작년에 박근혜가 동정심 유발 목적으로 서문시장 화재 때 써먹던 수법입니다. 얼렁뚱땅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도 욕이라도 먹겠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욕먹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바들의 댓글로 욕먹을 거라 예상되는 저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요. 쇼 그만하세요. 시스템이 부재했고 이것은 인재라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쓸데없는 짓거리 안 버리고 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 모든 것은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바랍니다.